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부지런해졌죠. 네, 제가 무기력을 이겨내고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불안도 많이 가라앉았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랑 소수로 모여서 집단 상담처럼 나를 오픈하고 치유하는 그런 애니어그램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셀프 가해 시스템이라고 정말 누가 나를 타겟으로 잡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고 순간 방심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나쁘게 생각하나? 라고 반사적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에겐 독심술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면의 비판자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존 영상 중에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인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였나? 하여튼 그게 있어요. 네,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내용은 유형, 본능과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 친구가 이제 같이 친한데 한 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한 명은 이름을 대면 알고 사람들이 존경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과 제대로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보존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본능, 마지막이 일대일 본능이라고 할 때, 내 본능에서 1순위인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한 사람이라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그것을 가진 다른 친구의 모습을 보겠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런 나의 그런 욕구와 욕망이 큰 경우에 두 갈래로 가는데요.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되게 일중독처럼 열심히 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겉보기에서는 이제 극과 극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그건 너무 느끼기 고통스러운 그런 아픈 마음이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부의 시선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는 와, 대단한 사람들이 만났다 라고 셋을 다 부러워하겠죠. 이제 인맥까지 갖췄으니까. 하지만 그 세 명의 내면에는 이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면에서 열등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너 그거 부족하네,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그게 모자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나에게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가해하는 셀프 가해 시스템, 이 내면의 비판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저의 경우는 굉장히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딸바보라던가 우리 아빠는 내가 밥만 안 먹어도 벌벌 떨어, 막 그런 이제 여성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게 누군가 나한테 너는 뭐가 부족해서 너 아버지가 너를 예뻐해 주지 않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아주 반사적으로 이제 잠깐의 찰나에 그 아픔이 확 오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랑하는 그 친구를 봤을 때 마치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얘기를 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자각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이 삶에 있어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으로 예를 들면,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이제 70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바지를 사서 그거를 수선을 해서 입는다는 걸 대학 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바지를 사서
짧아서 못 입은 적은 있어도 잘라서 입어본 적이 없어.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상대방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모르는 걸 알게 돼서 말한 어떤 그런 신기한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은 이제 마치 제가 너는 키가 작니라든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도 제가 되게 좀 충격적으로 느꼈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이처럼 외부에서는 계속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내면에서 해석하면서 나를 가해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픔이 느낄 때 보면요. 기존에 이미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이 부분이 열등해 라고 어떤 규정 내렸던,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시스템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게 이제 무의식 정화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 깔려진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살듯이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패턴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참 힘든 게 삶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내면의 비평가, 내면의 비판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영상이나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자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유난히 받기 시끄럽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드는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고, 슈퍼에고는 이제 초자아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부분과 양심적인 부분을 지키는 그런 굉장히 어떤 고등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에고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 이드와 슈퍼에고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제 애니어그램 책에서 이 초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을 처음 만난 거죠. 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초자아다. 그리고 이 초자아가 곧 내면의 비판자고, 너는 이 부분을 잘못했어.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수시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슈퍼에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동물은 아니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내적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시스템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치유하는데 만나야 되는 굉장히 큰 구조물이에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어릴 적 부모님과 선생님과 책과 많은 곳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시스템이 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공격의 그 목소리를 잘 자각을 하고,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터무니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모든 힘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나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각하고 정말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한 부분을 좀 보고 가야 돼요. 정말 그게 아프죠. 나의 부족한 부분, 나를 드러냈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하거나 나쁘거나 모자라거나 이기적이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보여질 만한, 그렇게 여겨질 만한 요소들로부터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만나야 되고, 사실은 알고 보니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온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기까지 조금은 아프지만 그 초자아에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어떤 그런 구조물들을 다 바라보고 해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라는 것이 사실 사유형이 특히 시기에 취약하고 그 함정에 잘 빠지지만 누구나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거든. 나는 누구 시기 안 해.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해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알고 보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그래서 그걸 또 섀도우에 넣어놓고 그런 나의 모습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자각이 더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더 눌러놓은 그런 경우일 수 있거든요. 저도 심리 공부하면서 정말 아픈 게 이거예요. 나의 열등한 모습을 보는 거. 그리고 내가 평가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봐야 되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 그것과 연관된 사건을 떠올려서 생생하게 마치 지금의 일처럼 다시 느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너무 괴롭고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길을 택한 그런 뭔가 무의식에 들어있는 뭔가 그런 극복의 역사적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또 O형이라 뭔가 아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또 그 에고가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아픈 과정을 통과를 함으로써 비로소 자유와 어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약하지 않다. 그냥 느끼기 힘든 감정 그런 걸 느끼고 바라보기 힘든 것들을 좀 보아야 할 뿐 진실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서 이 길을 꾸준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만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아픈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정말 힘드신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저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해요. 정말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사셨을까? 저렇게 아파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시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막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아픔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도 고통이 있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러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 가해하고 있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한 단계씩 성숙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어떤 사랑과 따뜻함의 에너지를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